한반도의 평화가 오고 또 통일이 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리가 한반도의 운전자가 되겠다. No nukes, no military action, no regime change. 몬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저보고 몬스트라다무스라고 얘기하는데도 참 판문점 선언은 저 자신은 사실상 그건 예측을 못했어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 여러분 질문 키워드 힘차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게 아닐까. 정상국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네요. 자, 마지막 질문 제가 하나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글을 실었는데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특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말을 전한 뒤 대통령 입장과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과 우리 국내적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는 철수하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완전히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오고 하면 미국 내에서 논쟁이 일어나겠죠. 그 한반도 평화인데 왜 우리 주한미군 둬야 되느냐. 돈도 드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아마 우리 한국 국민 전체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그래도 우리가 뭐 중국이 부상하고 그러니까 필요하다 하면 미국에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우리 정부나 국민이 필요치 않다 그럼 미국이 빼나가겠죠. 그래서 그건 미국 내에서는 분명히 지금 쟁점화가 될 거고 그거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한국 국민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북미회담에 정말 전 세계의 관심이 싱가포르로 몰렸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더 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제 어젠다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세계 석학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시고 세계 언론인들이랑도 대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어젠다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싱가포르 찾아온 기자들 그 구성을 보면 미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일본이 많고 그다음 한국 뭐 이런 순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데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은 뭐 다른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정상회담하기 전에 그 폼페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뭐 CBID라고 하는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그 비핵화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그다음 타임라인 시간표를 정해서 이번 구체적인 합의를 볼 것이다. 그다음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보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기에 엄청난 관심을 뒀던 거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안 나왔죠. 대신 이제 소위 체제 보장과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요 교환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고 했었던 건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 한국은 결국에 전반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번에 정말 소위 브레이크스루 어떤 돌팔구를 마련하는 합의를 이루는가 안 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판문점 선언과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고 일본은 그거에 관심이 있으면서 제일 관심이 드는 게 소위 납치 일본인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기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 중거리 탄도미사일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에 제기했느냐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라의 국익에 따라서 보는 시각들이 기자들도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좀 어떤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공이 돼야 되고 성공이 돼야 판문점 선언이 소위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래야 남북관계 개선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단계적 군축, 신뢰 구축이 가능할 것이고 종전선언 평화조약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걸로 봤죠. 네. 자,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북미 회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수행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면서 계속해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하시죠?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걸 찾아갖고 진짜 이제 무수다 무수다. 제가 두 번째 가는 건데 이거는 지금 문제라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5월 1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잘 되는 줄 알았지만은 5월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취소를 해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는 전격적이었습니다. Based on the recent statement of North Korea, I ha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모든 게 불투명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북미 정상 이제 물 건너갔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다행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후에 또 입장을 번복해갖고 계속할 용의가 있다 얘기를 했고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관심을 가져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4일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전격 취소를 했느냐. 그건 이유가 사실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성의 부족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5월 11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 발표를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월 13, 14 이쯤 해서 백악관 팀하고 북측 친구들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경호, 의전 문제부터 해서 이런 걸 다루기로 했는데 북측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월 15일 날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텔레비전 폭스TV인가 나가갖고 CBID 리비아 모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16일 날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나와서 그런 걸 못하겠다. 우리 일방적으로 황복받지 않겠다. 미국의 경제적으로 구걸하지 않겠다. 상호 존중하면서 하자. 리비아 모델은 수용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바로 이틀 후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 또 나와서 또 결국에 북한이 비핵화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리비아의 전철을 받을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희 그 외무성 부상이 또 나와갖고 또 원색적으로 미국을 비판했는데 펜스 부통령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개 외무성 부상이 그것도 북한이라는 나라의 외무성 부상이 자기네 부통령 앞에다 놓고 원색적 비판한다고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소통의 문제죠. 그다음 두 번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의제 조율이 그때까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폼페오 장관이 북한을 2번씩 갔다 왔고 그다음에 앤드류 킴이라고 하는 CIA 이제 북한 담당 책임자가 계속 접촉을 하는데도 아마 의제 조율이 잘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위 메시지 관리 실패죠. 70년 적대 관계에 있는
돼서 서로의 대화의 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뭔가를 도출해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자, 제가 볼 때는 뭐 많은 분들은 정상회담을 비판적으로도 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선언문 자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인 rapport, 개인적인 관계를 봤을 때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그 뭐 싱가포르 선언이라고 하는 게 그걸 뭐 센토사 선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첫 부분에 서문에 분명히 얘기하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미국은 체제 보장을 해준다는 것하고 새로운 관계를 열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놓고 4개의 항목으로 이제 합의를 하죠. Chairman Kim and I just signed a joint statement in which he reaffirmed his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also agreed to vigorous negotiations to implement the agreement as soon as possible. 첫째 항목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건 이유가 있어요. 이건 상당히 우리 언론에서는 주목을 많이 안 하는데 이건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2012년 3월 초에 뉴욕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리영호 부상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현재 수교를 안 하는 국가는 3개가 있다. 큐바, 이란, 북한이다. 근데 이란과 큐바의 경우는 전에 수교를 했다가 단교를 한 케이스고 북한의 경우는 한 번도 기회를 준 적이 없다. That's unfair. 공정하지 못하다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존 케리 상원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이 지금과 같은 행동을 보이면은 상원의원 100명 중에 3분의 2가 동의를 해줘야 미국하고 북한 사이의 수교 조약을 비준할 수 있는데 3분의 2는 고상하고 단 한 명도 그 지금과 같이 북한이 행태를 보이면은 그걸 비준해 줄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북한은 미국의 recognition, 인정을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미국은 그걸 해주지 않았고 이런 관계에 비춰봤을 때 결국에 새로운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 평화조약을 만든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한반도에 만든다는 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북한은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소위 흔들리지 않는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걸 밝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25 때 전사하거나 또는 행방불명된 미군들이 유해를 발군하고 송환하는데 양측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판문점 선언하고 그냥 꼭 같아요. 재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은 거예요. 미국이 원한 건 완전한 비핵화였으니까 그걸 얻은 것이고 그다음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의 문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니까 북한이 원하는 걸 얻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비핵화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오히려 우리 대통령 입장이 오히려 돋보이는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끝난 다음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미 군사훈련 잠정 중단 가능하다. 그 돈도 들고 북한의 자극적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하고 평화체제를 연결시킨 거. 이건 중국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모든 관련 국가들이 사실상 승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윈윈의 결과를 가져온 게 이번 싱가포르 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해놓고 보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에서도 보수적인 분들이 또 비판적으로 오고 미국에서는 더 난리가 난 게 CBID 빠졌다. 시간표 제대로 작성 안 했다. 그다음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잠정 중단 얘기하면서 한미동맹 아주 약화시켜버렸다. 그 다음 북한 인권 문제가 시급한 건데 그거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이건 미국이 기본적 가치에 위배되는 거다. 하여간 뭐 미국에서 소위 주류 언론이 그리고 주류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공정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완전한 비핵화는 CBID라고 보면 돼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의 합의를 본 게 그거예요. 그리고 시간표라고 하는 건 폼페오가 곧 그 싱가포르 선언에서 보면 미국은 폼페오, 그다음 북한은 북한 당국이 지목한 사람들 사이에서 후속 실무회담을 바로 개최하겠다고 그랬는데 실무회담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또 폼페오 국무장관이 13일 날 서울 오지 않았어요. 와서 얘기한 게 2020년까지 지금 2년 반 사이에 북한 완전한 비핵화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그럼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문제가 되는 한미 군사훈련 문제. 한미 군사훈련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논의에 우선 지금 미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지금 제기를 하지는 않은 건데. 오는 8월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훈련.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한미연합훈련으로 한미군 당국은 올해 훈련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우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맹이 결정하는 거지 미국 대통령 혼자서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하면 동맹이 약화가 된다. 그리고 전투태세가 약화가 된다. 동의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92년에 팀스피릿 중재 있었죠. 94년 10월에 북미 간에 제네바 합의를 체결했어요. 그것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당시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팀스피릿 훈련을 사실상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다음 그 후에는 팀스피릿 훈련이 없어졌어요. 그 후에 나온 거는 전시 증원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바뀌어졌죠. 그렇다가 나중에 소위 연습은 키즈 리졸브, 그 다음에 훈련은 독수 훈련을 이렇게 바꿔졌는데, 그거 한다고 해서 특히 뭐 한미 동맹이 약화가 되거나 군이 준비 태세가 약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잘 될 거라고 봐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걸 하는 데는요, 지도자의 커미트먼트, 지도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도 정말 커미트먼트가 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북미 관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도자 간의 퍼스널 다이너믹스, 개인적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어제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내가 회의 중에 내 전화번호를 줬다. 그래서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일요일 날에 지금 전화 통화할 예정이다. 그러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직통전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정상 간. 이건 뭐 엄청난 혁명적 변화죠.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많은 분들은 싱가포르 선언이 실패자고 얘기하는데 그건 지나친 과소평가고 그건 폄훼라고 봐요.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고, 물론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여간 여러분 희망을 갖고 보세요. 저는 낙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낙관주의는 낙관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비관주의, 회의주의, 냉소주의는 결국 일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체 유심조라고 모든 게 마음속에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런 강한 심력을 가지면은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